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요리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 그린케어의 주방에서 김도훈이 정성스럽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도훈은 키가 178cm 정도 되는 단정한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10년간의 프랑스 생활로 몸에 밴 섬세함과 꼼꼼함이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요? 도훈이 혼잣말을 하며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훈은 홍대에서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과 임대료 부담으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개인 요리사라니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도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마를 우린 물에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개인 요리사라는 직업이 생소하긴 했지만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환자 한 분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박민수 회장. 72세의 그는 2개월 전부터 서서히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눈을 뜨고 간단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었고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의식을 되찾으시면서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첫날 박재민이 도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45세의 박재민은 건설회사 대표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말투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인 한소영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도훈이 된장찌개를 완성하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복도에서 간병사 김숙자와 마주쳤습니다. 62세의 김숙자는 이곳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간병사였습니다. 또 된장찌개네요? 김숙자가 묻자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니까요. 참 신기해요. 요즘 회장님이 음식 냄새에 많이 반응하세요. 특히 도훈 씨가 만드신 음식에는 더욱 그러시더라고요. 김숙자의 말에 도훈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에 특별히 더 반응한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박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고 도훈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숙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회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맛있는 된장찌개 가져왔어요. 도훈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뚝배기를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훈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철수. 박 회장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숙자가 깜짝 놀라며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철수라고 하시는데 혹시 도훈 씨 성함이? 김도훈입니다. 아, 성이 김씨시니까. 혹시 아버님 성함이 철수셨나요? 도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김철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박 회장이 도훈을 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손목을 만지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김숙자가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된장찌개를 떠서 드렸습니다. 박 회장은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더욱 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똑같아. 박 회장의 희미한 목소리에 도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은 그날 이후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미역국, 심지어는 간단한 반찬까지도 회장님이 좋아하셨을 만한 음식들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매번 음식을 가져갈 때마다 박 회장은 도훈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철수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훈은 회장님의 병실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박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꽤 늠름해 보였죠. 하지만 도훈의 시선을 끈 것은 박 회장의 손목이었습니다. 이게 사진 속 박 회장의 왼손목에는 특이한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굵고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어딘가 정교한 느낌의 팔찌였죠. 도훈은 그 팔찌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팔찌를 도훈의 아버지가 차고 다녔거든요. 말도 안 돼. 도훈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분명히 아버지도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도훈을 혼자 키우시며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주셨죠. 그 팔찌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생명의 은인에게서 받은 거란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고 도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인가? 도훈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특히 팔찌 중앙에 새겨진 작은 십자가 모양까지도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박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현장에서 뛰셨거든요. 그때 쌓은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을까요?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박재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사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길래. 아버지 이름을요? 설마 철수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박재민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박재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철수셨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가끔 그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분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도훈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이 오지 않아 회장님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간병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우는 병실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건설 관련 기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도운의 눈을 끈 것은 3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용산구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 기사를 읽어보니 1994년 6월 15일 한 건설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1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도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철수 씨 당시 32세,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도 맞았고 거주지도 도운이 어릴 때 살았던 곳과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 사고로? 도운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 하단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시 30세. 바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도우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사고 경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철수 씨가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깔린 박민수 씨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도우는 신문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박 회장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팔찌는 아마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지. 도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도운이 돌보고 있는 박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도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도, 도운이 만든 음식에 특별히 반응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를 여기로 부른 것도? 도운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박 회장이나 박재민이 일부러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온 것일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야간 간병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도운 씨? 이 시간에 여기 왜 계세요? 아, 그냥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요. 도운은 급히 신문을 원래 자리에 넣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신문 기사 생각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운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 회장은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일 좀 더 알아봐야겠어. 도운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운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박 회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운은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발견한 신문 기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보자. 도운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끓여주셨던 미역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거든요. 멸치다시마 육수에 들기름을 조금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팔찌를 생명의 은인에게서 받았다고 하셨을까? 도운은 미역을 불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문 기사대로라면 아버지가 박 회장을 구해준 것인데 왜 아버지가 은인에게서 팔찌를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그때 김숙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훈 씨, 벌써 나와 계셨네요. 오늘은 미역국이군요. 네. 혹시 숙자 씨, 회장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김숙자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어제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봤는데 회장님이 젊었을 때 건설 현장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김숙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지 15년 되는데 처음 왔을 때 회장님께서 가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요? 자신을 구해준 은인 이야기요. 김철수라는 분이 자신을 구하려다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이름이 김철수예요. 김숙자가 깜짝 놀라며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네. 아마 그분이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김숙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왜 그렇게 도훈 씨를 보고 우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도훈 씨가 만든 음식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제 음식에 특별히 반응하신다고 하셨죠? 네. 다른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을 드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도훈 씨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도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물려받은 자신의 요리를 드시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미역국을 완성한 도훈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박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좀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도훈이 뚝배기 뚜껑을 열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다시 커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철수야. 박 회장이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훈이에요. 김도훈. 도훈이 철수의 아들. 박 회장이 도훈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을 보고 김숙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숙자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떠서 박 회장께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드신 박 회장이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를 구하려다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매일 아버지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김치찌개, 콩나물국, 시래기 된장국. 아버지가 자주 끓여주셨던 모든 음식들을 하나씩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더 또렷해졌고 간단한 움직임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들도 이례적인 회복세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도훈은 박재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 사실 저에게는 고백할 일이 있어요. 박재민이 진중한 표정으로 도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도훈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도훈 씨를 여기로 모신 것이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어요. 어떤 뜻인가요?
박재민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김철수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도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주 김철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시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박재민이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일기장에 모든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도훈이 일기장을 받아들고 펼쳐보니 3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오늘 나는 죽을 뻔했다. 김철수가 나를 구하려다가 대신 죽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1994년 7월 1일. 철수의 장례식에 갔다. 어린아들이 혼자 남겨졌다. 도훈이라는 이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 1995년 3월 10일. 도훈이가 다니는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 철수가 살아있다면 분명 아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2010년 5월 20일. 도훈이가 프랑스 유학을 간다고 한다. 요리를 배우겠다는 꿈이 있다고 한다. 철수도 요리를 잘했는데 유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2015년 8월 15일. 도훈이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한다. 철수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도훈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30년간 자신을 뒤에서 지켜보며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회장님이 제 장학금도 유학비도 네, 모두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거예요. 물론 도훈 씨는 모르게 익명으로요. 박재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훈 씨가 레스토랑을 접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요리사 자리를 만들어서 도훈 씨를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도훈 씨에게는 처음엔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까 봐서요. 도훈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 회장이 자신을 보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자신의 음식에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박재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도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 철수가 나에게 준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준 은팔찌는 아버지의 유물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팔찌를 평생 차고 다니며 철수를 기억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팔찌를 도훈이에게 돌려주고 싶다. 도훈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팔찌가 원래 저희 아버지 것이었다고요? 네. 아버지가 사고 직전에 회장님께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위험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팔찌를 평생 차고 다니셨던 거예요. 철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도훈은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에게서 받았다고 했던 팔찌는 사실 아버지가 박 회장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그 팔찌를 평생 차고 다니며 아버지를 기억해 오셨던 것이죠. 지금 그 팔찌는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가 쓰러지실 때 차고 계셨는데 지금은 병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도훈은 박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혼자서도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회장님,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가 말해줬구나. 30년간 저를 돌봐주셨다면서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박 회장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에게 너무 큰 빚을 졌거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박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날도 나를 구하려다가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모두 내 아버지 덕분이야. 그래서 너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 도훈도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 팔찌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이 서랍을 열어보니 그 은팔찌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팔찌를 손에 든 순간 도훈은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박 회장이 소중히 간직해 오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팔찌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요. 팔찌를 되찾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매일 그 팔찌를 차고 다니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숙자가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숙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회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김숙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의 아들이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때가 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김숙자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몰라요. 15년간 봉인된 채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도훈이에게라고 박 회장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200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 봉투를 주시면서 언젠가 김철수의 아들이 나타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훈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박 회장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이곳을 찾아왔다는 뜻이겠구나. 나는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다. 내 아버지 김철수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날 건설 현장에서 무너지는 구조물을 보고 나를 밀쳐내며 대신 깔린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민수야, 내가 죽으면 우리 도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만큼은 꼭 좋은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그게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단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살아왔어.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대학 갈 때 등록금을, 프랑스 유학 갈 때 유학비를 대준 것도 모두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지. 하지만 나는 단순히 돈만 대준 게 아니야. 멀리서나마 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내 아버지와 똑같았을 거야. 이 통장 안에는 내가 30년간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 들어있어. 내 아버지가 받지 못한 월급, 상여금,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의 값이야. 이제 너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해라. 내 아버지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란다. 내 아버지의 친구 박민수가. 도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회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김숙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 사실 제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회장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도훈 씨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철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숙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도훈 씨한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안이요? 네. 직접 들어보세요. 그날 저녁 도훈은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회장님,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도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정말 내 아버지와 똑같아 보이는구나. 회장님, 숙자 씨가 뭔가 제안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이 있어.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아버지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단다. 어떤 일인가요? 요리재단을 만들고 싶어. 김철수 요리재단이라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도훈은 박 회장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내가 운영했으면 좋겠어. 박 회장의 제안을 들은 후 도훈은 며칠간 깊이 고민했습니다. 요리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도훈이 고민하고 있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재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도훈을 찾아왔습니다. 도훈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 하시더니. 도훈은 급히 박 회장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도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아, 와줘서 고맙다. 회장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 회장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박재민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박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가까이 와봐. 도훈이 귀를 가까이 대자 박 회장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건 팔찌만이 아니었어. 도훈은 놀라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나요? 박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나에게 편지 하나를 맡겼어. 너에게 꼭 전해달라고. '편지요?' '내 서재에 금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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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서재에
비밀번호는 615.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 박 회장이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훈은 병실에서 밤새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도훈은 박재민과 함께 박 회장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봉에 내 아들 도훈에게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도훈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너는 아마 잠들어 있을 거야. 5살인데도 벌써 의젓해서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오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민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가 없어도 이 사람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이지. 도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바라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언젠가 너도 요리사가 되면 좋겠어.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던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자라렴. 사랑한다. 우리 도훈아. 아버지가. 도훈은 편지를 읽으며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요리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훈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 씨,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어떤 유언이요? 김철수 요리재단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훈 씨가 그 재단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요. 도훈은 아버지의 편지와 박 회장의 유언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의 팔찌를 차고 박 회장님께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30년간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인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그동안 김철수 요리재단 설립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재민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고 서울 마포구에 작은 요리교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네요. 도훈이 새로 꾸민 요리교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2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아버지와 박 회장님의 뜻을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숙자도 요양원을 그만두고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15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생들이 오늘 오잖아요. 긴장되네요. 김숙자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수업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추천받은 초등학생 8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도훈이 직접 만든 간식을 나눠주자 금세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도훈이 아이들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이 모여서 맛있는 김밥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신기한 듯 도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김밥과 비슷해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멋진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10살인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지는 벌써 충분히 멋진 아이야. 도훈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리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쁨을 배워갔습니다. 선생님, 이 김밥 제가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랑 나눠 먹어도 돼요? 8살 준호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소중하게 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야. 도훈의 대답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훈은 아이들을 배웅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도훈 선생님 계신가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요리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저인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KBS 휴먼 다큐 제작팀의 박은정 PD입니다. 박은정 PD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생님과 김철수 요리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박재민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은정 PD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30년에 걸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은인 이야기,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돌보는 요리재단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박 회장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박은정 PD가 명함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고민하던 도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민지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안 가고 있어?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말해봐. 선생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길래. 도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왔지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 남을 도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셨지. 저희 아버지처럼요? 민지의 질문에 도훈이 놀랐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저희 아버지도 남 도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시려다가. 도훈은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가끔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아무도 모를까요? 민지의 순진한 질문이 도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지야, 좋은 일은 꼭 남들이 알아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이거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분들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민지의 말에 도우는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버지와 박 회장님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우는 박은정 PD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하겠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아버지와 박 회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훈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재단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의 신청도 쇄도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김숙자가 쌓여 있는 편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네요. 도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요리재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요리를 배우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훈은 아버지와 박 회장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자리한 두 분의 묘 앞에서 도훈은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묘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저는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고요. 도훈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드세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민지를 비롯해 요리교실 아이들 여러 명이 꽃다발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김숙자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더니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꽃을 바치고 작은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생님께 요리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민지가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을 들으며 도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묘소에서 도훈과 아이들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큰 가족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도훈이 아버지의 팔찌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와 박 회장님이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알겠다는 거야? 좋은 일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회장님 할아버지를 도와주셨고, 회장님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도와주셨고, 이제 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잖아요. 도훈은 민지의 깊이 있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민지는 나중에 누구를 도와줄 거야? 저도 선생님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도훈은 민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선한 씨앗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박 회장님이 하늘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긴 작은 선행이 상상도 못할 큰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30년 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